안녕하세요.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발표할 딥시그널의 김동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개인화 서비스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세 가지 정도로 뽑고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 세 가지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의 연속선상에서 언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아래와 같이 이런 프로세스가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보를 찾고 그 찾은 정보를 다시 모으고 그다음에 그 모은 정보를 추출을 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짧게는 한 단계 혹은 뭐 수차례가 반복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다시 공유하고 그 공유된 정보를 피드백 받아서 다시 검색하고 다시 또 수집하고 정리하는 이런 지단한 프로세스를 매우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여기에서 각 단계들이 굉장히 사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필요한 작업들이나 혹은 지루하고 반복되는 작업들이 사람이 하나하나 개입해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글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정보를 검색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단계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 수집하기 위한 프로세스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구글은 보시다시피 1999년도 UX나 지금 오늘날에 있는 구글이나 동일한 UX로 지금 저희한테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힘들게 저희가 작업을 수작업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찾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금 뭐 2006년부터 2005년부터의 그래프인데요. 인터넷 데이터의 양입니다. 20년 전에는 거의 엑사데이터 수준에 있었지만 지금 2020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40제타바이트.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뭐 요타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대용량 데이터들을 처리하거나 우리는 이 안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찾고 다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한데 모아서 서비스로 개발을 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AI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을 대신해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포인터가 안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일일이 개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합하고 다시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단계들을 이 많은 시간들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절약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미로 저는 고오버라고 면밀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대신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검증하고 조사하자는 의미에서 구버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조사하기 위한 저희는 커넥텀이라고 불리는 요 서비스의 중심되는 모듈이 있는데 커넥텀은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와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전에 인지를 하고 좀 더 나은 검색을 하기 위해서 키 피처, 네, 여러 가지 집중되는 기능을 더 지능적으로 인지하고 검색할 수 있는 커넥텀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 커넥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그 40제타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서 검색된 1차 검색된 걸 가지고 재차 검색을 하고 또 검색을 해서 정말 사용자가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피드를 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콘텐츠 추첨을 한 콘텐츠 안에서 어떤 사람이나 중요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해주는 피플이랑 시그널이라는 서비스. 그 다음 그것들을 더 나아가서 협업할 수 있는 컬렉티브 AI까지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루는데요. 기본적으로 러닝 센터에서는 사람이 검색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넥텀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커넥텀이라는 걸 만들면 그 뒤부터 커그니티브 서치, 커그니티브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갖춰진 거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스마트 피드 그리고 시그널 디텍션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제때 이룰 수 있는 얼럿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리마커블 피플 관련된 중요 인물이나 여러 기관들 관련된 그 사람들이나 기관까지도 찾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되면서 다시 사용자에게는 피드백을 다시 받아서 또다시 러닝을 하고 좀 더 나은 커넥텀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좀 더 좋은 피드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한 요 사이클이 선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버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딥시그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 이 딥시그널은 그 구버 서비스의 B2B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2B나 B2G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원래 기획을 했던 거를 퍼블릭으로 이번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검색창처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콘텐츠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선택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학습시키는 대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텐츠를 선택을 하고 네, 학습을 시키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커넥텀이라는 거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각각의 토픽, 문서들을 분석을 해서 커넥텀이라는 일종의 설명 가능한 AI를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각각에 있는 점들은 토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을 하는 대상이 되었던 문서 안에서 이런 토픽들을 뽑아내고 그 토픽들을 엔티티 링킹이나 NER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지식을 확장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인포 박스가 나와 있는데요. 특정한 토픽을 선택을 하면 이 토픽에 대한 지식 그래프나 그 다음에 엔티티 링킹의 지식 확장된 결과들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토픽들이 다른 토픽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토픽이 어떤 문서에서 거론되고 나왔길래 이렇게 보여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커넥텀을 가지고 피드 실제 사용자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가 정보나 인물 정보 그 다음에 여러 피드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것들을 클러스터링해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특정한 피드가 되는 한 카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컨텐츠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여기 관련된 뉴스나 그리고 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관련된 회사 인물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인물 정보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클릭을 통해서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심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혹은 기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연결된 인물을
인물에 대한 어떤 소셜 공식 정보나 링크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인물을 클릭을 하면 다시 그 사람 중심으로 분석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된 인물 안에서 특정 기관을 선택하고요. 그 선택된 기관 안에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단계뿐만 아니고 두 단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2단계에 걸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많고 복잡한 그 소셜망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피플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적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서비스를 보시겠습니다. 시그널이라는 것은 여러 피드된 정보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정보를 클러스터링해서 그 중심된 내용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클러스터링 안에서 어떤 문서가 어떤 기관과 그리고 어떤 키워드, 중심 키워드와 함께 나타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대한 연결 정보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널에서는 특히나 사용자가 직접 키워드를 지정해서 분석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클러스터링된 문서를 중심으로 자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를 직접 지정해서 그거에 대한 트렌드를 살펴보거나 그 다음에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EV 차량이나 투자를 위해서 특정 키워드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거를 특정 제목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 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가 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B2B 서비스가 저희가 딥시그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약 4가지 모듈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갖고 오는 그 프론트엔드에서 사람들의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큐레이션하는 부분, 그다음에 텍스트를 분석하는 부분, 그다음 추천을 위해서 엔티티 링킹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여러 기반 분석된 데이터를 한 사람 한 사람 초개인화를 위해서 추천해주는 모듈, 그다음 실제로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피드해서 보여주거나 시그널을 알려주거나 그 다음에 사람이나 기관을 찾아주는 이렇게 큰 모듈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딥시그널 서비스는 B2B를 위해서 개발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퍼블릭으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아키텍처를 좀 바꿨는데요. 그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유연하지 않았던 B2B 서비스, 즉 모노리틱 서비스로 저희가 아키텍처를 구상하고 만들어 왔었는데 이거를 퍼블릭으로 바꿔서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SA로 이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MSA로 가는 전략을 크게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사람들이 MSA를 굉장히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을 못하고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나눠서 단계별로 저희는 좀 시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보면은 저희는 프론트엔드 서비스와 백엔드는 이제 분리돼야 된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리스 서비스들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하상 최단 밑단까지 서비스를 자르라고 하죠. 근데 그 자르라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중간 레벨 기준으로라도 크게라도 일단 갖고 가자. 전환 먼저를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자는 전략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 배킹 서비스, 스테이트풀 정보나 뭐 큐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나 기반 시스템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아키텍처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별로 이제 환경은 원격에서 컨트롤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CI/CD는 커맨드 라인으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된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커먼한 그 MSA 아키텍처 기준을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구축한 MSA의 실제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프론트엔드 쪽이랑 백엔드 서비스를 나눠서 대역들 아예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는 서비스 메시를 위한 유레카를 선택을 했고요. 유레카에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구분해 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줄 대신 성능 때문에 이제 스프링 게이트웨이를 도입을 했습니다. 스프링 게이트웨이와 로드 밸런서를 앞단에 이렇게 서비스를 배치를 시켰고 위에는 L4가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유레카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페인 클라이언트로 HTTP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인터페이스만 사용하게 저희는 전략을 갖고 갔고, 그 다음에 컴피그 서버를 통해서 컴피그가 기세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그걸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배치할 수 있게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동작시키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쪼갠 것들에 대한 추적성이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슬러스를 가지고 ID 값을 책정을 했고 그 집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 집킨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때는 10분의 1 샘플링을 통해서 보통 모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모듈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로키를 통해서 그래프 하나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취합을 하고요. 특정 서비스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서비스들은 액추에이터에 추가적인 매트릭을 등록해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그래프 하나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I/CD는 앤스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배포 전략이 아직은 완벽히 수립은 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모든 서비스들은 앤스브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무중단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바꿔가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런 초개인화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수집 관련된 아키텍처인데요. 수집 관련된 아키텍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이쪽 그 수집 클러스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그 받기 위한 큐잉, 카프카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수집된 것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스톰 서비스를 아파치 스톰을 사용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보시면 이게 아파치 스톰인데 저희는 12대의 슈퍼바이저를 가지고 분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프카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요 토폴로지를 간단한 예인데 저희가 여기 태스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900개의 태스크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커넥텀을 가지고 데이터를 찾기 위해 엔티티 링킹 텍스트를 분석하는 모든 데이터는 엔티티 링킹 분석을 하고 또한 텍스트 분석을 통한 프로세스들을 거친 후에 퍼시스턴트 레이어 쪽으로 내립니다. DB상으로 내리고 다시 검색을 위한 색인을 하고
후처리를 하는 이런 토폴로지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프로세스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카프카에서 동작하고 있는 토픽이 약 200개 정도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 14대의 엘라스틱 서치가 병렬로 구성이 돼서 약 7천억 개의 도큐먼트가 현재 색인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구보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적인 기준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그 딥시그널은 이제 미국이 본사고 한국 그 딥시그널 LLC가 지사입니다. 저희 한국 딥시그널에서는 주로 그 검색 엔진이나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텍스트 분석, 엔티티 링킹이나 중심이 되는 그 모듈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법인에서 약 20여 명 정도가 프론트엔드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프로젝트가 크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개발자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저희 그 개발자분들은 백엔드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좀 자율성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기술 스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뭐 이런 분야라면은 뭐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하시거나 지원을 해주시면 네 함께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